팔,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내경에서 말하길 팔다리는 모든 양의 근본이다. 양의 기운이 왕성하면 팔다리가 튼튼하다라고 하였다. 또 모든 양의 기운은 팔다리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였다. 목덜미 옆 결분의 위를 어깨라고 한다. 어깨 아래에서 팔뚝까지를 통틀어서 팔죽지라고 한다. 팔죽지 아랫부분과 팔뚝 윗부분이 만나는 곳을 팔꿈치라고 한다. 팔꿈치라는 것은 팔의 관절이다. 팔꿈치 아래에서 손목까지를 팔뚝이라고 한다. 팔뚝에는 뼈가 2개 있다. 팔뚝 아랫부분과 손바닥 윗부분의 마디를 손목이라고 한다. 손가락에는 이름이 있다. 첫 번째 것을 대지라 하고, 두 번째 것을 염지라 하고, 세 번째 것을 장지라 하고, 네 번째 것을 무명지라 하고, 다섯 번째 것을 소지라 한다. 열나는 팔다리, 나른한 팔다리. 황제가 묻길 어떤 사람이 팔다리에서 열이 나는데 이때 풍과 한을 만나면 마치 불로 지지는 것 같거나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였다. 기백이 대답하길 그 사람은 음의 기운이 허하고 양의 기운이 성한 것입니다. 팔다리는 양에 속하고 풍도 양에 속하니 두 개의 양이 서로 만나면 음의 기운이 허해집니다. 적은 불로 왕성한 불을 끌 수 없는 것과 같이 양의 기운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기운만 작용하면 낳거나 기르지 못하고 홀로 왕성하다 끝날 뿐입니다. 팔다리에 열이 날 때 풍의 기운을 받아서 불로 지지는 듯이 뜨거운 사람은 살이 바싹 마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사람의 팔다리가 나른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였다. 기백이 대답하길 이의 기운이 충실하지 못하면 모든 경맥이 허해집니다. 모든 경맥이 허해지면 근육과 맥이 늘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근육과 맥이 늘어졌는데 애써 성생활을 하면 기운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팔다리가 무력하고 나른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비장의 기운이 넘치면 팔다리를 들지 못한다. 이것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생긴 병으로 치료할 때는 설사시켜야 한다. 비장의 기운이 허해도 팔다리를 들지 못한다. 비장이 병들면 비장과 위가 진액을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치료할 때는 보해야 한다. 팔과 어깨에 생기는 병들. 팔을 굽혔다가 펴지 못하는 것은 근육에 병이 생긴 것이다. 팔을 폈다가 굽히지 못하는 것은 뼈에 병이 생긴 것이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은
흔히 목덜미가 붓고 팔이 아프다. 상처에 있는 열이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있으면 다면이 생기고 음기가 모여서 목덜미와 팔다리로 돌아다니므로 붓거나 아프게 된다. 팔이 풍이나 한, 습한 기운의 침범을 받거나 잠을 자면서 이불 밖으로 손을 내놓아서 찬 기운의 침범을 받으면 아프다. 젖을 먹이는 부인이 아이에게 팔베개를 해주다 풍과 한의 상에도 팔이 아프다. 갑자기 가슴, 등, 팔다리, 허리, 엉덩이가 은근히 아파서 참을 수 없고 근육과 뼈까지 당기면서 아프며 앉으나 누우나 편안하지 않고 아픈 것이 일정하지 않고 자주 옮겨 다니면 이것을 풍병이나 큰 종기로 여기는데 모두 아니다. 이는 다면이 명치 주위에 숨어 있다가 생긴 병이다. 팔이 아파서 들지 못하거나 통증이 좌우로 옮겨 다니는 것은 숨어있던 담이 중안에 정체되어 비장의 기운을 돌지 못하게 하고 위로 올라가 치받는 것이다. 팔다리는 비장에 속한다. 비장의 기운이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담이 위로 올라가 팔을 공격하는 것이다. 손바닥과 손톱으로 병을 헤아린다. 영추에서 말하길 손바닥이 달아오르는 것은 뱃속이 뜨겁다는 것이고 손바닥이 싸늘한 것은 뱃속이 차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엄지손가락의 뿌리 마디 뒤에 흰 살 부분을 어라고 한다. 모양이 물고기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라는 혈자리 이름을 갖게 됐다. 위 속이 차면 어제혈 부위의 낙맥이 푸르고 위 속에 열이 있으면 어제혈 부위의 낙맥이 벌겋다. 어제혈 부위의 색깔이 갑자기 검어지면 사기가 오래되어 비중이 생긴 것이다. 붉으면서 검고 푸르기도 한 것은 한과 열이 섞여 있는 것이다. 내경에서 말하길 간은 근육과 연결되고 그 상태는 손톱에 나타난다 라고 하였다. 간에 열이 있으면 안색이 푸르고 손톱이 마른다. 환자의 손톱이 흰 것은 치료하지 못한다. 환자의 손톱이 푸르면 죽는다. 환자의 손발톱 밑의 살이 검게 되면 8해 후에 죽는다. 환자의 손바닥이 부어서 손금이 보이지 않으면 죽는다. 생인 손과 손발이 트는 것. 생인 손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이 붓고 화끈거리며 뽑아내듯이 아프다가 손톱 주위가 곪아서 터지고 심해지면 손톱이 빠지는 것을 말한다. 날계란에 구멍을 뚫고 손가락을 그 속에 담근다. 이렇게 세 알만 쓰면 생인 손이 낫는다.
손발이 갈라지고 트는 경우에는 생강즙, 붉은 술찌개미, 소금을 음력 12월에 잡은 돼지의 기름과 함께 짓지어서 쓴다. 뜨겁게 볶아서 튼 곳에 문지르면 잠시 아프다가 조금 있으면 낫는다. 다리, 허벅지에서 복숭아 뼈까지, 다리의 모든 것. 무릎 위쪽을 넓적 다리라 하고 무릎 위쪽에 있는 뼈를 넓적 다리뼈라 한다. 넓적 다리뼈와 엉덩이 뼈가 만나는 것은 비추라고 한다. 넓적다리 안쪽을 허벅지라 하고 넓적다리 바깥쪽을 허벅다리라고 한다. 허벅다리의 아랫부분과 정강이의 윗부분이 만나는 곳을 무릎이라 하고 무릎을 덮은 뼈를 종지뼈라고 한다. 무릎 아래쪽을 정강이라 하고 종아리라고도 한다. 무릎 아래쪽에 있는 뼈를 경골이라 하고 경골의 바깥쪽에 있는 뼈를 비골이라 한다. 정강이 뒤에 물고기 배처럼 볼록한 곳을 장단지라 하고 족도라고도 한다. 정강이 아랫부분과 발등이 만나는 곳을 발목이라 하고 발목뼈를 복숭아뼈라고 한다. 다리를 통틀어 각이라고 한다. 각은 물러난다는 뜻이다. 앉을 때 다리를 뒤로 보내기 때문에 각이라 한 것이다. 다리의 한증과 열증, 한골과 열골. 왕태복이 말하기를 골이란 기가 위로 거슬러 오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이 세상에 와전되어 각기병으로 전해졌다. 내경에서 한골은 손발이 찬 것이고 열골은 손발에 열이 나는 것이다. 양이 아래에서 약해지면 한골이 되고 음이 아래에서 약해지면 열골이 된다. 음양의 기운이 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골이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한골은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물었다. 기백이 대답하길 생식기는 종근이 모이는 곳이고 비장의 경맥과 위의 경맥이 만나는 곳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양의 기운이 왕성하고 음의 기운이 약하며 가을과 겨울에는 음의 기운이 왕성하고 양의 기운이 약합니다. 한골이 있는 사람이 가을과 겨울의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면 기운이 빠지고 아래에 있던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정기가 태어나가면 사기가 이것을 틈타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속에 찬 기운이 있어서 양의 기운이 약해지면 경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합니다. 양의 기운이 나날이 약해지고 음의 기운만 홀로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열골은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물었다. 기백이 술이 위로 들어가면 낙맥이 가득 차고 경맥은 허해집니다. 비장은 주로 진액을 위로 돌게 하는데 음의 기운이 허하면 위로 양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기가 위로 들어가면 위가 조화를 잃고 위가 조화를 이루면 정기가 고갈됩니다. 정기가 고갈되면 팔다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열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주 술에 취하거나 배불리 먹은 다음에 성생활을 합니다.
술 기운과 음식의 기운이 비장에 몰려서 흩어지지 않고 술 기운과 음식의 기운이 부딪혀서 안에서 열이 성해집니다. 이 때문에 온몸에서 열이 나고 오줌도 벌겋게 됩니다. 대개 술기운은 몹시 세고 빠르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양의 기운만 홀로 왕성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손발에 열이 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각기병의 증상과 치료법. 각기병은 흡한 기운으로 인해서 생긴다. 물의 성질은 적시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기가 이끌어서 위로 올려주지 못하면 정강이로 내려가 몰린다. 이것이 오랫동안 쌓여서 붓고 아프다. 겉으로 드러나는 각기병의 증상은 한으로 몸이 상했을 때의 증상과 비슷하다. 다만 처음 병이 생길 때 다리와 무릎이 연약해지고 심하게 저리면서 근육이 뒤틀리고 벌겋게 붓는 것이 다를 뿐이다. 각기병은 막혀서 생긴 병이다. 때문에 치료할 때는 퍼지고 통하게 하는 약을 써서 기가 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 기가 이미 심하게 막혔을 때는 침으로 나쁜 피를 빼내야 심각한 증상이 없어진다. 내경에서는 기가 막히고 쌓이면 붓고 열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침으로 찔러서 피를 뺀 다음에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각기병에는 예로부터 소통시키고 설사시키는 방법을 최고로 쳤다. 이 병이 막혀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시키는 약을 지나치게 써서는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쓰면 비위가 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적게 써서도 안 된다. 너무 적게 쓰면 막힌 기운을 흩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기병의 금기사항과 안마법. 첫째로 성내지 말아야 한다. 성내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각기병이 재발한다. 둘째로 크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크게 말하면 폐를 상하게 하여 각기병이 재발한다. 또 발을 드러내어 바람을 쏘이거나 물에 들어가서 찬물로 다리를 씻지 말아야 한다. 비록 여름이라 해도 늘 손바지를 입어야 하고 겨울에는 옷을 2배로 입어서 양쪽 정강이에서 땀이 약간 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늘 안마를 해주고 자주 관절을 움직여서 기혈이 잘 통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양생에서 중요한 것이고 풍과 습을 막는 방법이다. 용철혈은 발바닥 한가운데에 있다. 습한 기운은 모두 여기로 들어온다. 낮과 저녁 사이에 늘 양쪽 발의 붉은 살 부분을 반복해서 문지른다.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바닥을 문지른다. 여러 번 반복하면 발바닥 가운데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는데 이때 발가락을 움직여주고 피곤하면 조금 쉰다.
다른 사람이 문질러 주어도 괜찮지만 자신이 문지르는 것만 못하다. 이와 같이 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리가 여위거나 약해지는 것이나 시큰거리고 아픈 것이 사라진다. 축일과 인일마다 손발톱을 깎는데 살에 바짝 깎아서 기가 나가게 해야 한다. 음식을 먹은 뒤에는 천천히 200~300보를 걷고 피곤해지면 멈춘다. 이와 같이 하면 기혈이 막히지 않는다. 매일 아침밥은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점심밥은 적게 먹고 저녁밥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밤에 밥을 먹으면 기혈이 막혀서 붓는 것과 아픈 것이 심해진다. 각기병일 때는 성생활을 금해야 한다. 소고기, 양고기, 생선, 파, 마늘, 부추, 배추, 술, 밀가루, 유제품, 기름, 돼지고기, 닭고기, 거위고기, 오리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다. 오직 쌀밥이나 조밥에 간장, 된장, 생강, 후추, 과일만을 먹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병이 낫지 않는다. 가장 금해야 할 것은 뜨거운 약이나 찐 것, 물에 우린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기를 경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힘없는 다리, 위증. 위증은 팔다리가 늘어지고 약해져서 움직일 힘이 없는 것을 말한다. 폐의 금 기운은 성질이 건조하다. 건조한 기운이 병이 되면 혈이 마르고 온몸에 뼈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팔다리가 약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가을에 금 기운이 성해지면 풀과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약해진다는 것은 시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내경에서 말하길 폐는 오장육부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장부로 심장을 덮고 있다. 실망하거나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폐에 병이 생긴다. 폐에 병이 생기면 열이 생겨서 폐엽이 마르게 된다. 오장 가운데 폐에 열이 생겨 폐엽이 마르면 위벽이 생긴다고 한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복숭아뼈 밑으로 늘 열감이 있어서 겨울에도 솜버선을 신지 않았다. 그가 늘 말하기를 나는 워낙 튼튼하게 타고나서 추위를 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내가 당신은 다리로 흐르는 세계의 음경맥의 기운이 허해져서 그런 것이다. 성생활을 끊고 음의 기운과 혈을 보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웃을 뿐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러다 50세가 되어 위증을 앓다가 반년 만에 죽고 말았다. 다리에 생기는 온갖 병들과 담방들. 헐사병을 앓은 뒤에 다리가 아프면서 약해지고 잘 걷지 못하는 것을 이풍이라고 한다. 간혹 양쪽 무릎이 붓고 몹시 아프며 넓적다리와 정강이가 여위고
뼈와 가죽만 남아 학의 무릎처럼 되기도 한다. 갑젓창은 감갑이라고도 한다. 발톱을 깎다가 살을 다쳐서 헌대가 생기고 붓는 경우나 볼이 좁은 신발을 신어서 발 주위가 눌리고 화끈거리며 누런 진물이 나오면서 생긴다. 그것이 5발가락으로 옮아가서 발가락이 모두 짓누르고 점차 발등과 다리로 올라간다. 발가락 사이가 습해서 짓무르거나 발톱이 살 속을 파고 들어가서 헌대가 생겼을 때는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거의 발바닥에 누런 껍질을 태워서 그 재를 발가락에 뿌린다. 또 좋은 찻잎을 잘 찧어서 붙이기도 한다. 티눈이 발가락 사이에 생기면 불편하고 아파서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볼이 좁은 신발을 신어서 생긴 것이다. 검은 머릿일을 많이 잡아서 짓지어 붙이면 뿌리가 뽑힌다. 또 실을 뺀 대추를 붙이면 티눈이 문드러진다. 이때 파내면 된다. 율무는 각기병을 없앤다. 효과가 매우 좋다. 뽕나무 가지를 달인 차도 각기병을 치료한다. 오래 먹으면 좋다. 가물치와 뱀장어는 둘 다 각기병을 치료한다. 회를 만들어 늘 먹는다. 붕어회도 좋다. 우렁이도 각기병이 위로 올라온 것을 치료한다. 삶아서 먹는다. 가막 조갯살도 좋다. 생밤은 각기병과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 자루에 담아 바람에 말려서 매일 10개씩 빈속에 먹는다. 머리털은 피의 나머지다. 내경에서 말하길 신장은 머리카락을 주관한다 라고 하였다. 또한 신장은 뼈와 배합되고 그 상태는 머리카락에 나타난다 라고 하였다. 머리카락은 혈의 나머지다. 혈이 왕성하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고 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다. 혈에 열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누렇게 되고 혈이 상하면 머리카락이 휘어진다. 혈기가 털의 상태를 좌우한다. 몸 위쪽을 흐르는 위의 경맥에 혈기가 왕성하면 구렛나룻이 윤기 있고 길며 혈기가 적으면 구렛나룻이 없고 양쪽 입가에 주름이 많다. 몸 아래쪽을 흐르는 위의 경맥에 혈기가 왕성하면 음모가 윤기 있고 길며 가슴에까지 이른다. 혈기가 적으면 음모가 나지 않고 난다고 해도 듬성듬성하고 까슬까슬하다. 몸 위쪽을 흐르는 담의 경맥에 혈기가 왕성하면 구렛나룻이 윤기 있고 길며 혈기가 적으면 구렛나룻이 나지 않는다. 몸 아래쪽을 흐르는 담의 경맥에 혈기가 왕성하면 다리에 난 털이 윤기가 있고 길며 혈기가 적으면 다리에 털이 나지 않는다. 몸 위쪽을 흐르는 방광의 경맥에 혈기가 왕성하면 눈썹이 아름답고 눈썹에 긴 털이 있다.
혈이 많고 기가 적으면 눈썹에 윤기가 없다. 몸 위쪽을 흐르는 대장의 경맥에 혈기가 왕성하면 콧수염이 윤기 있고 혈기가 적으면 콧수염이 나지 않는다. 몸 아래쪽을 흐르는 대장의 경맥에 혈기가 왕성하면 겨드랑이 털에 윤기가 있다. 몸 위쪽을 흐르는 삼초의 경맥에 혈기가 왕성하면 눈썹이 아름답고 길다. 몸 위쪽을 흐르는 소장의 경맥에 혈기가 왕성하면 턱수염이 많다. 머리카락, 눈썹, 수염, 콧수염의 모든 것. 머리카락은 발이라고 한다. 발이란 뽑는다는 뜻으로 머리카락이 길게 쭉 빠져나온 것을 말한다. 눈썹은 미라고 한다. 미란 아름답다는 뜻으로 눈썹이 곱게 돋아난 것을 말한다. 턱수염은 수라고 한다. 수란 이삭이 패고 꽃이 핀다는 뜻으로 만물이 성숙하면 이삭이 패고 꽃이 피듯이 사람이 성숙하면 수염이 나는 것을 말한다. 구렛나룻은 염이라고 한다. 이것은 입을 움직일 때마다 따라서 들썩들썩 된다는 뜻이다. 콧수염은 자아라고 한다. 자아란 자태가 난다는 뜻으로 콧수염이 나야 멋이 난다는 것을 말한다. 머리카락은 심장에 속하기 때문에 위로 자란다. 이는 화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다. 눈썹은 간에 속하기 때문에 옆으로 뻗어나간다. 이는 목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다. 턱수염은 신장에 속하기 때문에 아래로 자란다. 이는 수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다. 머리카락과 눈썹, 그리고 턱수염은 모두 털의 종류이긴 하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오장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늙어도 턱수염은 희고 눈썹과 머리카락은 희지 않은 경우도 있고 머리카락만 희고 눈썹과 턱수염은 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것은 오장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다. 남자는 신장의 기운이 겉으로 돌아서 위로 가면 턱수염이 되고 아래로 가면 고환이 된다. 여자와 환가는 고환이 없으므로 수염도 없다. 그러나 눈썹과 머리카락은 남자와 다를 게 없으니 이를 보면 머리카락과 눈썹이 신장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 내경에서 말하길 여자는 7살이 되면 이를 갈고 머리카락이 길어진다. 35이 되면 얼굴이 마르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다. 42이 되면 얼굴이 완전히 마르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기 시작한다. 남자는 8살이 되면 이를 갈고 머리카락이 길어진다. 40이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마른다. 48이 되면 얼굴이 마르고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라고 하였다. 수염과 머리카락, 이마와 얼굴은 모두 동맥이 얽혀 있는 곳이다. 양의 전기가 왕성하여 겉으로 흘러가면 수염과 머리카락이 자라고 윤기가 돌면서 얼굴과 몸에서도 광택이 난다.
담의 상태는 수염에 나타나고 신장의 상태는 머리카락에 나타난다. 전기가 위로 올라가면 수염이 검고 윤기가 난다. 그러나 48세가 지나면 전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폐의 금기운이 약해지고 마른다. 이 때문에 수염과 머리카락도 마르고 회백색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생을 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정과 혈을 보하는 약을 먹어서 이런 것을 막는다. 물을 들이거나 뽑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허손으로 인한 병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폐가 상하여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고 수염이 길어지는 것은 정상이다. 젊은 나이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간혹 수염까지 빠지는 것은 화기운이 타올라서 혈이 마르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마르는 것은 성내서 담에 화기운이 생겼기 때문이다. 담은 방광과 함께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한다. 그러니 풍의 기운이 왕성하면 머리카락이 마르고 수액이 고갈되어도 머리카락이 마른다. 어떤 젊은 부인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단 한 올도 남지 않았다. 이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생긴 열과 습담이 가슴으로 몰리고 머리카락 뿌리의 혈을 찌고 데웠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점차 마르고 빠지게 된 것이다. 건강한 털을 위하여 수양법과 담방들. 머리카락은 자주 빗어야 한다. 머리카락은 혈의 나머지이므로 하루에 한 번은 빗어야 한다. 머리카락을 자주 빗으면 눈이 밝아지고 풍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도가에서는 항상 새벽에 빗질을 120번씩 하였다. 호두의 바깥에 있는 푸른 껍질과 올챙이를 섞어서 진흙처럼 짓지어 흰 수염에 바르면 검어진다. 또 호두에 기름을 짜서 머리카락과 수염에 바르면 검어지면서 윤기가 나고 빛이 난다. 검은 참깨는 생것으로 기름을 짜서 대머리에 바르면 머리털이 나온다. 또 검은 참깨를 찌고 말리기를 9번씩 해서 가루로 만들고 대추의 살로 만든 고약에 반죽하여 환을 만들어 먹으면 흰 머리가 다시 검어진다. 또 잎을 다려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자란다. 근육의 우두머리 생식기. 내경에서 말하길 생식기는 종근이 모이는 곳이고 비장의 경맥과 위의 경맥이 합쳐지는 곳이다 라고 하였다. 왕빙의 주석에 종근은 배꼽을 끼고 내려와 생식기와 합쳐진다. 비장의 경맥과 위의 경맥은 모두 종근에 가까이 있으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합쳐진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종근은 음모가 난 곳에 가로놓인 뼈의 위아래에 있는 힘줄이다. 생식기에 병을 일으키는 통로. 생식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은 모두 간의 경맥이나
동맥과 연관되어 있다. 내경에서는 간의 경맥은 음모가 난 곳의 가운데로 들어가 전음을 지나서 아랫배로 올라간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간의 경맥이 지나는 곳이다. 또한 내경에서 말하길 동맥은 아랫배의 밑에 있는 치골 중앙에서 시작된다. 여자는 요도의 입구로 들어가 연결된 다음 생식기를 따라 내려간다. 남자는 생식기를 따라 내려가 해음부에 이르니 여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동맥이 지나는 곳이다. 산증이 온인에서 치료까지. 산증이란 음낭과 아랫배가 아픈 것이다. 허리와 옆구리가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통증이 등으로 왔다 갔다 하고 냉기가 가슴으로 몰리는 것 같고 손과 발이 싸늘해지기도 한다. 열이 몹시 나고 오한이 나기도 한다. 으슬으슬 춥다가 열이 나기도 하고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가 나는 경우도 있다. 저절로 땀이 나는 경우도 있고 적취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술잠만 하기도 하고 팔뚝만 하기도 하고 복숭아나 자두만 하기도 하고 쟁반만 하기도 하다. 음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도 하는데 증상이 일정하지 않다. 음낭이 붓고 아픈 것도 일정하지 않다. 소문 이후로 산증은 모두 한기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았는데 물론 이치를 따져보면 그렇기는 하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병은 습과 열이 경맥으로 몰려 오랫동안 울체된 상태에서 한기가 들어와 밖을 감싸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단지 한기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본다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얼음을 밟고 다니거나 물을 건너 다닌다고 해도 평생 동안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열이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크게 화를 내면 간에서 화기운이 일어난다. 지나치게 술에 취하거나 배부르게 먹으면 위에 화기운이 일어난다.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면 신장에서 화기운이 일어난다. 화기운이 오래도록 쌓이면 모기가 자기를 허약하게 만들므로 습기가 왕성해지는 것이다. 산증을 치료할 때 옛 처방에서는 맵고 성질이 따뜻한 약으로 발산시켰다. 이것은 표를 치료한 것이다. 주단계는 담음이나 식적이나 사열이 간의 경맥으로 몰렸을 때 맵고 성질이 평온한 약으로 담을 풀고 적을 삭히고 사열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본을 치료하는 것이다. 대개 산증은 일정한 부위가 아픈데 이는 유행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것은 담음이나 식적, 사열이 몰려서 생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무형의 기로 아프다면 배의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아플 것이고 나아가 통증이 온 몸은 퍼질 것이다. 산증일 때는 통증이 없더라도 성생활을 하지 말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을 쓸 수가 없다. 남자의 생식기 병. 한쪽 고환이 붓고 커져서 한쪽으로 처진 까닭에 당기면서 아픈 것을 옛날의 처방에서는 난퇴라고 하였다. 왼쪽 고환이 붓고 처지는 것은 대부분 어혈이나 화를 내어 생긴 것이다. 오른쪽 고환이 붓고 처지는 것은 습담이나 식적 때문에 생긴 것이다. 목신의 증상은 고환이 몹시 붓고 아프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단단하게 뭉치는 것이다. 치료법은 성질이 따뜻한 약으로 기운을 발산시키거나 나가게 하여서 안으로 사기는 것이다. 또한 말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상했을 때도 놀란 기운과 어혈이 뭉쳐서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목신이 생겨 몹시 붓고 아픈 경우도 있다. 치료법은 어혈을 풀어주는 것이다. 영추에서 말하길 음경과 고환은 몸의 중심에 있는 기틀이고 음정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난 곳이며 오줌이 나오는 길이다 라고 하였다. 음경이 늘어지는 것은 음경이 열을 받아서 축 늘어졌다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음경이 오그라드는 것은 음경이 한기를 받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영추에서 말하길 성생활을 과도하게 해서 간의 경맥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상하면 음경이 일어서지 않는다. 한기로 상하면 음경이 줄어들고 열로 상하면 음경이 늘어져서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고환이 늘어지거나 오그라드는 것은 한기와 열 때문이다. 대체로 열이 겉에 있고 한기가 속에 있으면 고환이 늘어진다. 이것은 여름의 기온과 같은 것이다. 한기가 겉에 있고 열이 속에 있으면 고환이 오그라든다. 이것은 겨울의 기온과 같은 것이다. 병이 없다고 하여도 여름에 몹시 더울 때는 고환이 늘어지고 겨울에 몹시 추울 때는 오그라든다. 겨울에는 양기가 속에 있고 음기가 겉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기가 겉에 있으면 피부가 당기게 되고 피부가 당기면 고환이 오그라들게 된다. 여름에는 음기가 속에 있고 양기가 겉에 있다. 열이 겉에 있으면 피부가 늘어지고 피부가 늘어지면 고환도 늘어진다. 이것이 퇴산이 생기는 과정이다. 한기에 상하거나 열병일 때 열이 간의 경맥으로 들어가면 고환이 줄어드는데 그것은 열의 힘줄이 상하여 당기기 때문이다. 음경이 일어서지 않는 것은 성생활을 과도하게 하여 간의 경맥에 붙어있는 근육이 상했기 때문이다. 내경에서 말하길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여 간의 경맥이 손상되면 음경이
일어서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고환이 축축하고 가려운 것을 신장풍이라고 한다. 정과 혈이 부족한 사람이 안으로는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여 소모하고 겉으로는 찬바람이 침범하고 풍습이 도끼가 허한 틈을 타고 들어오면 고환 밑이 축축하고 가렵게 된다. 혹은 부스럼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한다. 이것이 아래로 퍼지면 양쪽 다리에 부스럼이나 퍼짐이 생기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어두워진다. 영추에서 말하길 과도하게 슬퍼하여 마음이 동하면 혼이 상하는데 혼이 상하면 고환이 오그라들면서 경련이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또한 환자의 고환과 음경이 다 부으면 죽는다. 여자의 생식기 병. 음문으로 버섯이나 닭의 벽같이 생긴 것이 빠져나오고 그 주위가 붓고 아픈 것은 간의 기운이 몰리고 비장의 기운이 허해서 내려앉은 것이다. 이때는 간의 화 기운은 내리고 비장의 기운을 끌어올려야 한다. 음문에 생긴 것이 점차 커지면서 허리와 배가 당기고 팽팽해지는 것은 성질이 뜨거운 약을 많이 먹었거나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였거나 성욕이 일어나는데 뜻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음정이라고 한다. 부인의 음문이 허는 것은 칠정으로 생긴 우라가 간과 비장을 손상시켜 습과 열이 아래로 몰렸기 때문이다. 음부에 습리창이 생겨서 작은 구덩이 같은 벌레가 생기는 것은 습과 열이 몰렸기 때문이다. 음부가 축축하고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이 나오는 것은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다. 성교를 할 때 피가 나오면서 아픈 것은 성생활을 하다가 상한 것이다. 이것은 간의 화기운이 비장을 동하게 하여 비장이 혈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생식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체조와 탐방들. 앉아서 양다리를 쭉 편다. 양손으로 양쪽 엄지발가락을 잡아당겨 팔을 든다. 머리를 숙여서 힘껏 당긴 상태로 5번 숨 쉴 동안 멈춘다. 뱃속의 기운을 끌어내서 온몸을 돌게 하면 상가증을 없앨 수 있다. 복분자는 음경이 일어서지 않는 것을 치료하고 음경을 단단하고 길게 만들어준다. 환을 만들어 오랫동안 먹는 것이 좋다. 수은은 음경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음경이 줄어들어 기를 못 쓰게 한다. 토끼고기는 양기를 약하게 하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고사리도 양기를 상하게 하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학문. 학문의 모든 것. 학문은 대장이 끝나는 곳이다. 간혹
광장이라고도 한다. 이는 대장이나 소장보다 넓기 때문이다. 학문인 또한 백문이라고도 한다. 대장은 폐와 표리 관계에 있는 부위고 폐는 백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백문이라고 한 것이다. 항이라고 한 것은 그곳이 수레바퀴 통 속에 있는 쇠의 생김새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내경에서 말하길 백문인 오장의 심부름꾼이다. 수곡을 오래 저장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학문인 주로 내보내기만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으므로 대변을 전송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지독한 학문병 치질. 소장에 열이 있으면 반드시 치질이 생기고 대장에 열이 있으면 반드시 피똥이 나온다. 내경에서 말하길 음식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장류의 근맥이 제멋대로 늘어져 피똥이 나오거나 치질이 생긴다 라고 하였다. 치질은 음주, 성생활, 풍, 기, 음식 등 5가지가 지나쳐서 생긴다. 이것이 24가지 증상으로 변한다. 노래에서 말하길 치질 증상 24종류니 그대 자세히 가려보소. 햇수 달수 오래되지 않게 하소. 보는 사람 담과 심장이 서늘해진다네. 능각치는 형태가 괴상하고 연하치는 눈 뜨고 볼 수 없네. 천장치 손에치는 주색을 따라오네. 보나치를 원망마소. 봉과치도 수월치 않네. 자웅치는 기치 혈치 같고 자모치 장반치 현주치는 형태가 괴상하네. 구장치는 뚫는 듯이 아프고 핵도치 유기치는 보는 사람 마음 쓰리네. 율자치는 속에서 크고 기심치는 겉에 있어 편안하네. 산호치도 험악하나 타랑치에 되겠는가. 내치는 붉으면서 나오지 않고 탑장치는 안에 서려 있네. 수주치 치료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관치도 오랜 세월 걸린다네. 함부로 떼내거나 지지지 마소. 아차하면 생명마저 위태롭소. 힘써 치료하면 보름도 안 되어 아픈 것도 없어지고 뿔이 뽑힌다네 라고 하였다. 피똥을 싸다. 장벽과 치루. 내경에서 말하길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생활이 제때에 맞지 않으면 음으로 병이 온다. 음으로 병이 오면 오장으로 가고 오장으로 가면 배가 불러올라 막히고 소화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대변으로 나온다. 이것이 오래되면 장벽이 된다 라고 하였다. 장벽이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장풍이나 장독을 말한다. 빛이 맑고 새빨간 피똥이 나오는 것이 장풍이고 빛이 탁하고 어두운 피똥이 나오는 것이 장독이다. 장풍은 밖에서 사기가 들어오면 바로 생기는 병이므로 피의 색이 맑다. 장독은 열독이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비로소 나타나는 병이므로 피의 색이 탁하다. 장풍을 치료할 때는 풍을 흩어버리고 습을 나가게 해야 한다. 장독을 치료할 때는 열을 내리고 혀를 식혀야 한다. 누치는 충치라고도 한다. 치질이 오래되면 벌레가 생겨 항문을 파먹으므로
가렵고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항문에서 피가 실같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충치이다. 타랑과 가려움증. 타랑은 항문이 뒤집어져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폐와 대장은 표리관계이고 신장은 대변을 주관한다. 따라서 폐와 신장이 허한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많다. 난경에서 말하길 병에는 허증과 실증이 있다. 나오는 것은 허증이고 들어가는 것은 실증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타랑은 허에서 생긴 것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해산할 때 부인이 힘을 과다하게 쓰거나 소아가 악을 쓰고 울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오랜 이질이 못지않을 때 풍사가 허한 틈을 타고 들어와도 타랑이 생긴다. 항문이 가려운 것은 장 속에 벌레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생쑥과 고련근을 넣고 다리면서 김을 쏘이고 그 물로 씻는다. 그 다음에 마른 쑥과 생강을 다려 먹는다. 벌레가 파먹어서 항문이 가려운 경우에는 펜추 깊이 한 줌을 물 한 대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다려 찌꺼기를 버린다. 저녁부터 음식을 먹지 않고 다음날 새벽 빈속에 마시면 벌레가 나온다. 어린아이도 같은 방법을 쓴다. 항문병 퇴치법. 치질은 혀를 식히는 방법을 위주로 한다. 열이 있으면 혈이 상하고 혈이 막히면 기가 돌지 않아 대장이 아래로 처지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치질에는 내복약으로 탕약이나 환약을 써서 장부를 소통시키고 외용약으로는 약수로 씻어서 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무화과 잎을 다리면서 김을 쏘이고 그 물로 씻는 것도 좋다. 치루와 타랑, 장풍이 있을 때는 대변을 본 뒤에 반드시 따뜻한 물로 씻어주어야 한다. 이때 강물로 씻어주면 더욱 좋다. 장이 허하고 열이 몰려서 타랑이 되고 벌겋게 부었을 때는 현개수와 박초를 끓는 물에 우려서 그 물을 따뜻하게 하여 씻어준다. 치료일 때 씻는 것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 잔뿌리 한 줌과 산초, 겨자씨 적당한 양을 넣고 다리면 김을 쏘인 다음에 그 물로 씻어준다. 그러면 머리가 검고 몸은 흰 벌레가 치루 구멍으로 나오고 곧 낫는다. 5가지 치질과 치루를 치료하는 데는 뱀 장어를 불에 태워 항문에 그 연기를 쏘여준다. 그러면 벌레가 다 죽는다. 가물치로 하는 것도 좋다. 또 하나의 방법은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어 죽은 뱀 한 마리를 그 속에다 구부려 넣은 뒤 불에 태우는 것이다. 구멍난 판자로 구덩이를 덮고 판자 구멍 위에 앉아서 연기를 쏘여주면 벌레가 모두 나온다. 효과가 매우 좋다. 치질의 금기 사항과 단방들. 오래된 치질로 허해졌을 때는 보약을 먹어야 한다. 또한 주색을 절제하고 생활을 조신하게 해야 비로소 치질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다. 치질을 치료할 때는
날 것, 찬 것, 단단한 것, 성질이 찬 약, 술, 국수, 5가지 매운 것, 맵고 열나게 하는 음식, 말린 생강, 육개 등을 금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치질의 근본 원인은 냉림으로 찬 음식을 먹지 말고 성생활을 삼가야 한다. 닭고기가 가장 독이 되는데 성생활을 하는 것은 그보다 더욱 나쁘다. 메밀국수도 반드시 금해야 한다. 복령으로 만든 국수는 늘 먹는 것이 좋다. 뽕나무 버섯은 5가지 치질과 장풍으로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치루를 치료한다. 뽕나무 버섯 2냥과 맵쌀 3홉으로 죽을 쑤어 빈속에 먹는다. 가물치는 5가지 치질과 장치로 피를 흘리는 것에 주로 쓴다. 회를 쳐서 생강에 버무려 먹는다. 양념을 해서 국으로 끓여 먹어도 좋다. 붕어도 5가지의 치질과 혈치를 치료한다. 회를 쳐서 생강, 식초, 겨자, 간장과 함께 먹는다. 국을 끓여서 배불리 먹는 것도 좋다.